네, 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8일입니다. 어느덧 꾸민걸 PC는 2069분의 구독자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 지금처럼 많은 성원과 응원, 격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PC 제작을 하는 과정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꾸민걸 PC에서 여러 수차례 이제 구매를 하신 고객님이십니다.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실 건데 사장님이 계시는데 사장님의 경우는 대부분 외부 활동이 많으시고 가끔씩 이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뭐 이제 인터넷 서핑이라던가 문서 작성, 그다음에 뭐 유튜브라던가 이제 보드 게임을 간간히 즐기시는데 기존의 PC가 이제 손바닥만한 미니 PC였어요. 미니 PC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간 절약형적인 거는 되게 뛰어나지만 성능적으로나 이런 거는 비싼 제품을 제외하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시고자 이렇게 가성비 위주로 조금 이제 너무 고사양은 말고 사장님께서 불편하심이 없도록만 가능한 그 PC를 제작 의뢰를 해주셔서 오늘 그 과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사양은 필요도 없고 그냥 캐주얼적인 보드게임이나 잘 즐기고 유튜브 감상에 전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어린 자녀 뭐 마인크래프트라던가 뭐 롤 같은 경우라던가 아니면은 어르신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혹은 PC 입문자용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PC이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저사양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롤도 충분히 돌아가고 오버워치, 뭐 발로란트도 좀 옵션 조정 타협하셔가지고 하시면은 3D 게임도 무난하게 돌아가니까 보시면은 좋으실 거예요. 자, 상품이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꾸민걸 PC는 재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재고 상품이 있으면 제가 견적을 짜 드릴 때 소비자로 하여금 되게 소비자 입장에서 짜야 되는데 제가 재고 소진을 위한 견적을 짜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견적을 잘 짜드리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오케이 이렇게 하겠다 하면 그때부터 이제 상품 수급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있습니다. 그 무상 AS 기간을 온전하게 다 보장받기 위해서는 재고 상품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나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좀 재고로 갖고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 그러면 온전한 무상 AS 기간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꾸민거 PC는 상품 수급은 딱 고객 결정 이후에 바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품 하나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3200G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지금 뭐 9000대까지 나와 있는데 무슨 생뚱맞게 3000대? 물론 PC의 가격이 비싸고 뭐 성능 좋은 거는 누구나 다 갖고 싶겠죠. 그런데 나한테 맞춤 옷같이 PC도 그렇게 저는 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그냥 캐주얼적인 게임과 뭐 인터넷 서핑 정도인데 제가 막 9800을 막 추천해 드릴 수도 없고 그냥 딱 용도에 맞게끔 그리고 그 용도에 불편함이 없게끔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또 예산 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고 안정성과 성능비를 따져서 이렇게 저는 추천해 드리고 견적을 짜 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3200G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괜찮은 CPU입니다. 내장 그래픽도 내장이 되어 내장 그래픽도 갖고 있어서 요즘에 외장 그래픽 카드 하나 같은 경우에는 PC 가격 한 대를 초과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딱 써 있다시피 베가 8 그래픽이 들어가 있고 외장 그래픽으로 따지게 되면은 예전 모델 GTX 한 7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750 정도라도 뭐 발로란트랑 오버워치 그 다음에 롤 같은 것도 충분하게 돌아갑니다. 이게 CPU에 내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CPU 가격이 정말로 참 착합니다. 그리고 4코어 4스레드 제품이고 그 다음에 3.6기가 베이스 클럭에다가 4.0기가까지 올라가는 성능 좋은 CPU입니다. 그리고 이 CPU 같은 경우는 NVMe SSD까지도 지원을 해서 또 빠른 SSD도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CPU 하나면은 그래픽 카드들을 제외하고 장착이 그 조립과 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에 그래픽 카드에서 아껴진 금액을 다른 거에다가 투자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효율적인 CPU라고 생각이 듭니다. 3200G
상당히 괜찮은 CPU입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개봉을 합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정품 쿨러를 사용해도 그 발열적인 문제는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메모리는 그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에센코어 클레브 그 DDR4 8기가짜리 두 개로 듀얼 채널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 16기가고 램 속도 램 클럭은 3200입니다. SK 하이닉스 메모리 다 좋은 거는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에센코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에서 주요 부품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재생산을 하고 있고, 무상 AS 기간은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 계속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해서 제품 생산되는 동안 무상 AS 기간은 따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메모리로 사용하시는 동안에는 메모리 때문에 골치 썩는 일 없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통사 AS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스티커도 장착을 해놨습니다. 붙여놨습니다. 자, SSD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무용이라 하더라도 512기가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SSD에 대한 용량은 그 그림 그리는 화가로 따지게 되면 캔버스의 크기, 도화지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도화지가 작아. 그러면 계속 그림도 작게 그리게 되고 막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SSD 같은 경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무상 AS기간은 3년입니다. 속도 굉장히 잘 뽑아주는 SSD입니다. 그리고 512기가라 256과의 가격 차이도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싸리 처음부터 SSD를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 512기가 이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좋고, 대부분 SSD는 C 드라이브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만약에 나는 SSD 용량이 적어서 SSD 하나를 더 샀어. 나는 기존에 256기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1테라를 샀어. 그러면 1테라를 D 드라이브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1테라 자체를 아예 C로 옮기고 256기가를 D로 옮겨서 이렇게 세컨드로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캔버스의 크기, 화가로 따지면 도화지의 크기, 그거는 C 드라이브는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SSD에 대한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SSD를 용량을 좀 적게 하고 HDD,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용량이 커. 그 얘기는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SSD 플러스 HDD를 장착을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SSD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고 많이 저렴해졌어요. 많이 보편화가 됐고 해서 아예 SSD만 장착을 하시는 추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옛날에는 내가 영상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다운을 받아서 봤을 텐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저장을 할 필요도 없어. 이러한 이유로도 HDD가 지금 사용률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SSD를 256기가를 구매하신다고 결정을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보태가지고 512기가로 가시는 게 나중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박스를 한번 열어봤고요. 굉장히 단단하고 속도 아주 잘 뽑아주는 SSD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벌크 제품으로 구매를 했어요. 벌크라는 또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이 제가 에너지 옵티머스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벌크랑 박스 제품이랑은 무상 AS 기간과 제품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진짜 박스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자, 제품의 단가 절감을 위해서 저도 이제 견적서를 드렸지만은 박스가 굳이 있어도 뭐 3,500원 더 하는 것보다 그냥 박스는 어차피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냥 제품에 중점을 둬서 저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어요. 에너지 옵티머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두 개를 이제 판매를 하고 이렇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초도 불량이 없는 파워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조립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PC 업체 사장님들도 저와 같은 의견이실 거예요. 이 제품 되게 단단하고 충실한 보호 회로도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릴 만한 사양입니다. 제품이고, 그 다음에 파워는 전격 500W로 선택을 했어요. 500W면 충분하겠죠. 자, 그 다음 메인보드 역시 MSI A520M A 프로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제품도 제가 한두 개 팔아본 게 아니고 정말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제품의 안정성, 그 다음에 성능, 가성비는 정말 또 초도 분량까지도 따져 봤을 때 정말 괜찮은 메인보드입니다. 이 가격대에 그리고 충실한 거 다 들어가 있고 한 메인보드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일단은 실질적인 이제 소비자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도 되게 만족도가 높은 메인보드입니다.
저는 이 메인보드 가지고도 그 5600도 이제 장착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5600도 충분히 돌아갈 만한 안정성 있는 메인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합니다. 먼저 SSD부터 장착을 했습니다. 뭐 CPU 쿨러를 먼저 장착하고 CPU 장착하고 뭐 SSD 장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SSD부터 장착을 하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CPU 쿨러가 정품 쿨러를 해서 SSD와의 간섭은 없는데, 요즘에 이제 사제 쿨러도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방열판 큰 거, 그런 걸 이용하시게 되면 SSD부터 장착을 하시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이 방열판 때문에 SSD 장착에 간섭이 생겨서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CPU 장착했던 것도 쿨러 또 빼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부터 뭔가를 조립을 한다 그럴 때는 SSD부터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SSD 고정 나사도 이렇게 좀 머리통이 넓은 걸로 해서 조금 더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좀 작습니다. 근데 저는 이 넓은 나사로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해드리는 거고, 조금 아주 디테일의 차이죠. 아주 0.0001%라도 조금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걸로 선택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라는 말도 있듯이 저는 조금 아주 작은 노력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CPU 장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가이드, 쿨러 가이드를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M4 소켓 CPU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잘 그 박스에서도 빼셔야 되고 잘 장착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핀들이 다 외부로 노출이 돼 있어요. 이게 하나라도 휘게 된다 그러면 진짜 또 머리 아파집니다. 진짜 샀는데 왜 부팅이 안 돼, 안 들어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장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CPU를 장착했습니다. 물론 뭐 AM5 소켓 같은 경우는 좀 달라졌죠. CPU가 핀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메인 보드에서 이제 핀이 돌출돼 있고, CPU 맞은편은 핀이 있던 자리는 그냥 밋밋합니다. 근데 AM4 소켓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장착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PU 장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장착합니다.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서멀 그리스가 미리 이렇게 도포가 돼서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붙이시면 되시고, 만약 사제 쿨러다 그러면 별도로 도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정품 쿨러로도 충분히 이거 발열 컨트롤이 되니까 정품 쿨러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 CPU 쿨러, 이제 SSD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V200 블랙 케이스입니다. 정말 깔끔 그 자체의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전면부에 뭐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전원 스위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옥스 단자, 뭐 그 이어폰이라던가 우리 마이크 일단 원단자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USB 2.0, 3.0, 그 다음에 C타입까지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버튼도 되게 깔끔하고, 그리고 옆 넓이는 일반적인 PC랑 동일한데 폭이 짧아요. 컴팩트한 디자인의 케이스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하신 분들은 이 케이스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는 케이스고, 먼지 유입도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조금 적어요. 아무래도 케이스에 달려있는 펜도 좀 적고, 그다음에 앞면 전체가 다 막혀져 있어서 먼지 유입에 또 괜히 신경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케이스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조립 전 내부 사진입니다. 자, 먼저 후면 케이스 펜부터 이제 선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게 빵끈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빵끈으로 이제 케이블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 부분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빵끈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 빵끈 끝에 보면은 이 금속 철사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 실예로 이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대로 이거를 빵끈 있는 상태에서 그냥 장착을 하셨는데, 이 안에 있는 철심이라고 해야 되나, 철사 같은 게 이제 메인보드 소자에 딱 접촉이 돼 가지고 메인보드가 바로 불량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2건 3건 정도 있었고, 그러면 또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빵끈은 일체 다 빼고 케이블 타이로 정리를 합니다. 빵끈 꼭 주의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금속이 노출되어 있으면 진짜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인보드와 케이스의 안정적인 결합을 도와주는
고정 높이 핀입니다. 원래는 고정 핀은 케이스에 아예 접합이 돼서 딱 조여주고 메인보드를 하고 그 홀에 맞춰서 이제 나사가 조여지게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닥면에다가 이거를 고정 핀을 장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정 높이 핀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 고정 높이 핀은 꼭 이렇게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메인보드 우측 하단에 마지막 홀이 있어요. 그쪽에다가 이렇게 하셔야 메인보드랑 케이스랑 불필요한 접촉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프론트 패널 같은 경우 연결을 하게 될 때 뭐 전원, 리셋 스위치 여기 있잖아요. 이 뒤에 있는 이런 납땜되어 있는 부분들이 간혹 가다가 눌러가지고 탁 접촉이 돼가지고 또 불량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메인보드와 안정적인 결합과 이런 거를 위해서 꼭 이 고정핀은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함께 일치하게 조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 이 고정핀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리는데, 첫 번째가 안정적인 일단은 케이스와의 결합, 두 번째는 무거운 그래픽 카드의 안정적인 지지가 있고, 세 번째가 지금처럼 불필요한 케이스와 메인보드 뒷판의 접촉, 24핀짜리 파워 케이블을 연결하실 때 힘으로 딱 누르시게 되잖아요. 그때도 딱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다, 얘가 딱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딱 닫겠죠. 프론트 패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효율적인 통풍 발열 컨트롤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딱 붙어 있다 하거나 하게 되면 뒤로도 이제 공기 흐름이 발생하게 되는데, 아주 작지만 이러한 고정핀 꼭 간과하지 마시고 꼭 메인보드 홀의 개수와 맞게 일치하게 조립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이제 AS 때문에 오시는 분들의 PC 내부를 봤을 때도 이 고정핀이 몇 군데 빠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왕 조립하시는 거 깔끔하게 다 맞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장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품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잘 안 들어있어요. 이거에 대한 부속품은 바로 케이스의 부속품입니다. 이 비품 스피커는 PC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을 때는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고,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메모리의 이상이라던가 CPU, 그래픽 카드의 이상이 있을 때 이 비품의 패턴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꾸민거 PC 같은 경우에는 이 비품 스피커를 출고할 때 꼭 장착을 해드려서 혹시라도 생겨날 문제에 대비해 소비자분들도 질의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비품 소리는 한번 뭐 검색을 해보니까, 물론 메인보드 제조사, 바이오스 제조사별로 이 비품의 패턴은 달라요. 그거는 뭐 기가바이트, 뭐 비품 4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4번 나오니까 이거는 어느 쪽에 문제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국 공통으로 사용되는 게, 이제 어떠한 메인보드 제조사, 바이오스 제조사를 떠나서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이 비품 스피커에서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자, 이제 한번 전원을 켜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조립을 하고 나서 전원을 켰을 때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나고, 이제 모니터 화면이 출력될 때 그 쾌감은 조립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오늘도 깔끔하게 조립이 일단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바이오스 업데이트랑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이제 성능, 그러면 보안 패치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버그를 이제 픽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메인보드 제조사나 바이오스 제조사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굳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위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컴퓨터는 켰는데 켜지지도 않고 화면도 출력도 안 되고 하는 벽돌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절대로 업데이트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PC 같은 경우에는 3200G라는 CPU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5600G로 하고 싶어. 바이오스 업데이트 CPU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하드웨어, 신규 하드웨어를 최신 하드웨어를 장착할 때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필요하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혹은 이 메인보드에 대한 최근에 이슈가 있어. 뭐 특정한 메모리를 장착하게 되면은 뭐 에러를 뿜거나 뭐 블루스크린이 뜬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특정한 메모리를 장착했을 때 뭐 제 클럭을 찾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제조사에서 이제 패치 파일을 올려놓게 되거든요. 뭐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인데 조금 나는 컴퓨터에 능숙하지가 않아 그러신 분들은 주변에 능숙한 분들께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주변 PC 업체에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를 마치고 이제 초도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저 나름대로의 혹독한 테스트를 거치고 출고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완성이 됐어요. 지금은 뭐 하고 있냐? 출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저도 제가 제작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소비자로 하여금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한 저의 작은 노력이고, 사실 조립하는 이 시간보다는 테스트하는 시간이 훨씬 더 몇 배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20년 동안 지키고 있는 저의 루틴이고 똥꼬집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품에 대한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사장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PC를 한번 제작을 해봤는데, 그 사장님의 용도에 맞게끔 제가 딱 맞춤 옷을 제작해 드렸습니다. 아까도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PC는 정말로 활용도가 높은 PC예요. 그렇게 고사양의 게임이라든가 이런 걸 즐기시지 않고 그냥 뭐 간단한 사무 업무라 이런 걸 하실 때도 굉장히 유용한 거고, 그 다음에 이 PC를 구매하신 그 사무실에서도 저한테 여러 대를 많이 구매하셨어요. 그 베이스 기반이 5500 GT였는데 사장님께서 가끔씩 오셔서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또 컴퓨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5500 GT를 또 별도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 PC를 그냥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그렇게 성능적으로 뭐 딸리거나 그런 미달되거나 하는 거는 전혀 없으니까 이걸로도 충분히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먼 곳에서도 이제 있지 않으시고 이렇게 계속 사업 번창과 함께 PC를 추가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사업체도 날로 번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